완벽하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두어서 여러분들한테 문법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가볍게 들으시면서 필기할 때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너네가 항상 문법 공부하면은 늘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어법 공부는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신이 끝날 때마다 그 개념에 대해서 항상 까먹으니까 다시 또 공부하고 다시 또 공부하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 2학기가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난제를 극복한다. 제 책 이름이 왜 어법의 고도화 및 전략화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도화는 말 그대로 그때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쌓아올라가면서 하면서 궁극적 개념을 하나로 연결한다. 그래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해를 해야 너네가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싹 다 이해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까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전에 써먹을 수 있도록 간소화해서 계속 반복 숙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할 거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다음 주까지 계속 고도화 훈련을 할 거고,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면 그걸 전략화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예비정시 화토 그 앞에 런칭한 반에서 뭐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냐면, 내신 대비를 안 했거든 우리. 그냥 나 자료만 대충 기본적인 것만 줬어. 근데 그 친구 내신 대비를 했던 친구가 3명인데 그 3명 공통점이 80점이 넘었어요. 근데 걔네가 뭐라고 했냐면, 전략화에서 했던 훈련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단어를 많이 외워놓으니까 유의어 같은 거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 결국 기본적인 영어의 하나의 흐름은 핵심인 게 뭐냐면 내가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써먹기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걸 아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그림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언어라는 건 그 민족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여러분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거든.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경영학을 전공하면 거기에 세부 과목에 뭐가 있냐면 재무, 인사, 경영정보, 경영관리 막 이렇게 있는데 마케팅만 영어예요. 나머지는 다 한자인데, 그러니까 한자로 담을 수 있는 게 마케팅은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왜 어려워했냐면 한국어를 기준으로 영어를 공부하려고 했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영어가 대체 어디서 출발하길래 우리는 이렇게 다를까 라는 데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얘네 뿌리가 상업문명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언어가 모든 게 싹 다 장사하기 편하도록 발전했다는 게 오늘 학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너네가 나중에 제2외국어를 배우던 일단 문법은 크게 두 개로 찢으면 돼요. 그래서 체언과 용언, 즉 명사랑 동사로 찢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는요, 뭐 고유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배우신 분들 있을 텐데 그거 다 갖다 버리시고요. 그렇게 시험 절대 안 나와요. 명사는 무조건 두 개입니다.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셀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셀 수 있게 만들어야 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뭐 two glasses of water라든가, 그죠? 그래서 명사가 그래서 뻑하면 문법에 수일치 나오는 게 그 이유예요, 알겠죠? 그래서 명사는 사실상 거의 수일치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만 나중에 좀 정리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명사는 그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오늘 할 게 이 동사야.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을 표현하는 거거든. 어떤 동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상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용언이라고 해서 형용사와 동사로 찢습니다. 근데 영어는 동사로만 표현해요. 그래서 너네가 문장의 형식일 때 한국어는 서술어라고 하는데 영어는 동사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로 다 표현해요. 그럼 동사로 표현할 때도, 그래서 너네가 뭐 비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오면 돼.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죠? 장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신뢰예요. 그래서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게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한국어에 없어. 그래서 니네가 맨날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 조동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따 조동사도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명사는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 그리고 동사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나는 어제 개명했다고, 이름을 바꿨다는 뜻이지.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영작을 해보세요. 했을 거예요. 동혁아, 해봐. 이거 바꾸다는 뭐라고 하면 돼? 체인지라고 하면 되죠? 해봐. 아예? change
중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거 물어본 거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나는 바꿨다 내 이름을 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호연아 이거 해봐. I repaired my phone. 그렇죠. 내지는 fixed라고 하면 되죠. I fixed my smartphone yesterday.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문법 구도와 인트로예요 이게. 알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네가 이렇게 영작하니까 영어가 맨날 어려운 거야. 맨날 서술형에서 털려오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국어랑 영어랑 일치시키면 안 된다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분명히 아는 거랑 쓰는 게 다르다고. 준수야 사용동사가 뭐야?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라고 하면 양반이지. 대부분의 90% 학생이 다 뭐라 하냐면 have make let이래. 그리고 have make let 쓰고 목적 보호에다 동사 원형 쓰는 거래요. 그거 아는 겁니까? 조동사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can, will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종류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게 뭐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너네 막상 그걸 뭐라 그래? 모른다고 얘기하면서도 너네가 본인이 그죠? 그러니까 사역동사라고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V하는 verb 루트에서 동사 원형이야. 자, 그래서 너네가 기본적으로 사역동사를 배우면 have, make, let이라고 하고 여기다 동사 원형 쓴다.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영작할 때 못 써먹죠. 그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어제 개명했다라는 건 스스로 뭐야? 법원 가서 개명 신청을 해서 내 이름이 바뀌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혹시 자기 혼자 스마트폰 고칠 줄 아나? 나 기술 자격증 있다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럼 너네는 전원 100% 싹 다 어떻게? 수리점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영어랑 다른 거야, 한국어랑.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주어라고 하죠. 주인공이 기본적으로 주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는 주인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동사의 행위 주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뭡니까? 내가 내 이름이 바뀌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스마트폰이 고쳐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래서 수리기사한테 돈 주고 고쳐달라고 너네가 요구했잖아, 그지? 그렇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은 거면 영향력을 행사해서 어떻게 되게 만든 거니까 이때 사역동사 써야 되는 거야. 사역동사는 그걸 뭐냐면 사역이라는 것도 불일사자라고 해서 시킨다는 뜻인데 사실 시킨다는 뜻으로 알고 있기보다는 이게 원래는 영어 이름이 causative verb예요. 원인이 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 보통 쓴다라고 하면 되겠죠. 제가 우진이한테 오늘 쓴소리를 해가지고 우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면 그건 내가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때 쓰는 게 have, make, let이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사역동사가 뭐냐라고 하면 너네가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주어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목적어가 어떤 행위나 상태가 이르도록 하는 동사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I changed my name이라고 하면 뭐냐면 자기가 직접 이름을 바꾼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바꾼 이름으로 다 따라서 부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I changed my name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듯이 아이유가 갑자기 이제 오늘부터 내년에 아이유도 30살이잖아. 30살부터 이제 저도 질려요. 에이유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에이유라고 부르면 아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너네는 기본적으로 개명을 한다는 일반적인 상황은 법원 가서 신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I had my name changed라고 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찬가지 I fixed my phone yesterday라고 니네가 미국 가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가서 그럼 아시아 애들은 개쩐다. 쟤네는 핸드폰을 지들이 알아서 고치네. 역시 삼성에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핸드폰 고장날 때마다 니네한테 찾아간다고. 알겠지? 이거 뭐라고 했어야 돼? I had my phone fixed라고 하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근데 사실 I changed my name이라고 해도 돼. 뭐 크게 차이는 없어. 근데 오늘 내가 지금 가르쳐준 건 핵심 원리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한국어에서 얘기하는 주어랑 니네가 영어에서 맨날 근문 분석하면서 했던 그 S가 사실 뜻이 완전히 달라요. subject는요 주인, 메인 이런 뜻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오역이에요. subject 여러분들이 고3 되면 여러분들이 주제, 과목이라는 단어로 외우기보다는 오히려 피실험자라고 외우실 거예요. 40번 문제에서 subject는 거의 다 피실험자라고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백성이라는 말로 쓰여요. 우진아, 대한민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좀 사상이 위험한 거죠. 국정을 해서 한번 출동을 해야 되는 친구죠. 서브젝트가 백성이라는 뜻은 군주의 통치 아래 놓인 사람들을 보통 백성이라고 해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서브랑 젝트가 합쳐진 건데요. 젝트는 던진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서브가 서브웨이 할 때 그 서브야. 밑에다가 던진다. 어떤 영향력이 있으면 그 영향력에
아래에 툭 놓인 애를 우리는 subject라고 해요. 오히려 꼬봉이에요. 주인이 아니라. 한국어에서는 주인 주자 써서 주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문장에서 주인공을 얘기하는 거야. 핸드폰이 고쳐지도록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행위 주체는 수리기사잖아. 근데 수리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핸드폰이 고쳐졌다는 걸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동아시아에선 기본적으로 나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근데 영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동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주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어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사의 행위 주체라. 그래서 발상을 바꾸셔야 돼요. 너네 맨날 공동사 가면 주어 동사 이렇게 했을 거야. 바꿔 동사 찾고 주어 찾으면 돼요. 이게 제일 편해. 그러면 너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후년에 어차피 대학 가시면 영어 100%인 수업을 들으실 거예요.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싹 다 영어로 하셔야 돼요. 그럼 영작도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사를 먼저 잡고 그 동사의 행위 주체를 떠올려서 주어, 동사 이렇게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요 구문부사 안 한다 했죠. 동사만 찾아 드릴 건데 동사를 찾고 그 다음에 주어를 찾습니다. 보통 알겠죠? 그래서 이 발상이 영어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사를 찾고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주어가 있다는 건 무조건 뭐가 있다는 거야? 꼬봉이니까 동사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영어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주어가 있으면 당연히 동사가 있다는 소리니까 너는 동사만 잘 찾으면 끝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잘 봐. 지금 내가 너네한테 지금 강의한 게 뭐냐면 너네가 그 문장의 오형식을 외웠을 거예요. 그죠? 그 문장의 오형식은 놀랍게도 일본 사람이 만든 거고 너네는 지금 일본 사람이 만든 형식을 배운 거야. 문장의 오형식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예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다만 그게 의의가 있는데 그게 원래 어니언스라는 기본적으로 영국 궁정학자가 만든 개념을 일본 애들이 뺏긴 건데 그걸 또 뺏긴 게 한국의 기본 영어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었냐면 1, 2 형식이랑 3, 4, 5 형식을 구분할 줄 아는 역량을 기초적으로 기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1, 2와 3, 4, 5가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너네 영어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동사랑 타동사를 구분을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맨날 물어볼 거예요. 이거 자야 타야 이렇게 물어봐. 아마 저한테 그 전에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자냐 타냐를 구분하는 힘이 영어를 잘하게 하는 힘입니다. 자, 그럼 좀 볼게요. 자, 자동사랑 타동사 들어가지 채연아. 뭐야? 타동사는 뭐야? 목적어가 있는 동사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엄매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한국 근문법에도 자동사, 타동사 구분이 있는데 사실상 격가지 개념으로 배워요. 안 중요하거든 한국어는. 왜냐하면 주어랑 목적어 관계가 먼저 나오는 언어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SOV인 언어가 몇 개 있는데 그게 한국어, 일본어, 터키어 정도로 내가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SO가 먼저 나오는 언어인데 영어는 어때요? SO가 찢어져 있죠. 이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중국 애들이 왜 영어를 잘하냐면 중국어가 어순이 영어랑 똑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을 굳이 안 해도 돼요. 타동사는 어차피 목적어가 어른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어는 너네가 매번 어려웠던 게 타동사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뒤에가 뭐가 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야. 워크는 무슨 뜻이야? 걷다죠. 그럼 이제 니네가 뉴욕 센트럴파크 가면 멘붕이 온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걸어다니는 개는 금지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이상하잖아. 그럼 되게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 같잖아. 그럼 개를 못 걷게 한다는 뜻인데 워크가 저거는 뭐냐면 얘는 지금 자동사야. 그래서 I'm walking to my classroom. 나 내 교실로 걸어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건 뭐냐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서 이 에너지를 얘한테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 산책시키지 마세요라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왜 영어를 어려워하냐면 자동사, 타동사 부분이 우리나라 언어에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타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자, 자동사랑 타동사가 그래서 개념이 뭐냐? 자, 뒤에 영어로 써놨죠. 여기 보시면 trance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trance는 여러분이 뭐 transfer, transplant 같은 단어를 외웠으면 아시겠지만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ranslate verb 하면 뭐냐면 주어가 갖고 있는 동사적 에너지를 그 역학을 오른쪽에 있는 목적어한테 옮긴다는 뜻이야. 근데 intransitive잖아. 자동사는 이는 부정어예요. 그래서 옮기지 않는다는 뜻인 거고.
그러면 타동사는 오른쪽에다 무조건 에너지를 반드시 옮겨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단어의 뜻 자체에 애초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목적어가 뒤에 오냐 안 오냐 그걸 구분하는 게 영어 학습에서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동사 타동사를 한번 실제적으로 공부해보자는 겁니다. 자, 서영아, 메리는 자일까 타일까? 자, 그럼 결혼 내일 숙제로 내줄 테니까 혼자 결혼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알겠지? 내가 돈 줄게. 혼자 결혼할 수 있어? 결혼하면 뭐 있어야 돼? 짝이 있어야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러면 반드시 결혼한다라는 건 짝한테 내 에너지를 넘겨줘야 되는 거죠. 메리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브루노 마스의 명곡 중에 하나가 Marry You잖아. 나 너랑 결혼할래. 그죠? 한국 사람들이 전치사를 너네 조사랑 헷갈려서 똑같은 개념이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Marry with you라고 한다고. 그거 그럼 한국어로 치환하면 뭐냐면 나 너랑 결혼할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타동사는 반드시 뒤에 타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면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니까 목적어가 반드시 와줘야 된다고요. resemble도 마찬가지야. 예원이 엄마를 많이 닮았어, 아빠를 많이 닮았어? 반반이에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닮는다는 건 엄마라는 존재와 아빠라는 존재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가능한 동사지. 그러니까 resemble도 마찬가지야. 예원 resembles his father and mother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무조건 그냥 목적어가 바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enter도 마찬가지야. 들어간다는 거는 그럼 들어가는 장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enter the room이라고 해야 되지. enter into room이라고 하면 잘못된 거라고요. 알겠죠? 이런 감각이 제일 중요해. 그럼 자동사는 뭐냐면 고는 그냥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내가 걸어가는 게 호연한테 영향 안 미치죠. 그냥 고는 반드시 자동사로 쓰셔야 돼서 학교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면 뭐라고 해야 돼? I'm going to school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동사가 이런 센스를 갖고 있는 거고 have도 마찬가지로 자동사죠. 그냥 have는 뭐냐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탁 터지는 거. 난데없이 일어나는 걸 happen이라고 해요. 나랑 상관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happen도 자동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야. 그럼 이제 니네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 그럼 자동사만 오는 동사랑 타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를 외워야 하나요? 쌤 이러는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listen이랑 hear이에요. 자,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어학원을 쌤 영어를 되게 많이 늦게 시작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았던 게 이런 거야. 명작하면 I'm listening to music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계속 맨날 I'm listening music이라고 했거든. 맨날 혼내셨어 선생님이. listening to라고 해야지 준아 라고 얘기하면서 혼내시는데 제가 왜요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거라고 얘기만 해주시고 막상 이유는 설명을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listen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눈치챘죠. listening to라고 하는 이유는 얘가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listen은 자동사기 때문에 뭐냐면 그냥 들리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들리는 거야. 알겠죠? 근데 hear은 뭐냐면 내가 목적 의식을 갖고 들으려고 의도성을 갖고 듣는 게 hear이에요. 그래서 난 네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라고 할 땐 뭐라고 해야 돼? I can't hear you라고 해야 돼요. hear하고 그 다음 바로 you 나왔죠. 그러니까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너네가 배웠던 감각동사의 편의점 see you 있잖아. 그게 또 보자라는 뜻이잖아. see는 그럼 타동사인 거야. 그래서 see는 목적 의식을 갖고 본다. 그러니까 내일 나도 또 볼래라고 하니까 see you가 인사말이 되는 거고 look은 뭐야? 내가 가만히 서서 눈을 떠는데 채원이가 앞에 여기 앉아있는 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look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감각을 기울여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자동사, 타동사 외우는 거 1도 안 중요해요. 그냥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그 문장의 문맥을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My grade is increasing 이라고 했을 때 뒤에 목적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자동사. 그리고 얘는 지금 뒤에 명사가 있네. 그럼 여기한테 에너지를 넘겨주고 있죠. 그럼 얘는 타동사.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아까도 그랬지. 단어 외울 때 그냥 핵심 뜻만 맞으면 다 맞았다라고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핵심 뜻을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increase는 올라가다라고 너네 기본적인 뜻을 알고 있죠. 그럼 자동사로 쓰면 뭐라고 하는데? 상승하다, 올라가다라고 한대요. 와, 내 성적 모르고 있어. 그죠? 여러분들이 꼭 얘기해줘야 되는 굉장히 어려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니네 성적 꼭 올려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뭐를 증가시키다, 상승시키다, 올라가게 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사동사스럽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나눠서 구분하시면 되고 제일 핵심은 뭐다?
동사 뒤에 명사가 오냐 안 오냐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요. 자, 동사가 있다라는 건 반드시 꼬봉인 주어를 데리고 다닌다. 그래서 얘는 문장의 주인공이 아니라 동사의 행위 주체라고 가르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타동사로 쓰면 뒤에 목적어가 존재한다는 거네. 그럼 목적어도 한번 이해해볼게. 아까 서브젝트라고 그랬잖아요. 오브젝트는 무슨 뜻이냐면 오브는 반대란 뜻이야. 그럼 반대편에다 던졌다는 뜻이야. 우리 잘 봐. 영향력이 존재하죠. 영향력에 아래 놓이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서브젝트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서브젝트와 반대점에 서 있는 놈, 그게 바로 뭐야? 오브젝트야. 미술 전공, 나 미술 전공할 거다. 없어요? 미술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교양으로 오브제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뭐 데생을 하든 스케치를 하든 여기다 세워놓고 그 사물 물체를 니네 오브제라고 하잖아.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드리면 서브젝트, 오브젝트는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서브젝트랑 반대된다는 뜻이야. 애초에 서브젝트가 오브젝트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와 동사로 쓰면 명확한 뜻이 되는데 오브젝트는 반대로 서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오브젝트 2라고 하면 뭐야? 2를 대비해서 준서랑 날 반대로 서 있다. 그래서 준서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뜻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핵심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날 너무 사랑해라고 한국어는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영어는 문제는 틀렸다는 게 문제야. I love me라고 하면 안 된다고. 서브젝트랑 오브젝트는 서로 달라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야. 애초에 이름에 그렇게 써놨잖아. 오브젝트는 서브젝트는 다른 놈이라고 설계를 해놨는데 I love me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동사는 속성이 어떻냐면 주어가 해놓고 그 주어의 행위 객체도 자기일 수도 있죠. 내가 면도하다가 나를 뵐 수도 있고요. 내가 날 사랑할 수도 있죠. 자기애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쓴 게 바로 뭐냐면 제귀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제귀라는 말이 뭐냐면 두 제자, 그러니까 두 번이라는 뜻이 아니면 다시라는 뜻이야. 재사용, 재활용할 때 제자입니다. 그리고 귀가 돌아올 귀자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야. 결론은 뭐냐면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다시 또 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S랑 O는 달라야 되는데 S랑 O가 같을 때 쓰는 게 self예요. 알죠? 그래서 I love myself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필기 좀 해볼게. 자, 여기가 몇 쪽이냐면요. 7쪽이에요. 7쪽에 이거 문장의 구성 보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 주어는 S는 동사의 행위 주체야. 그래서 동사를 찾고 주어를 찾으라고 얘기했죠. 근데 만약에 주어가 직접 하지 않은 행위는 그래서 누가 표현한다? 사역동사가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사, 타동사 겸용인 경우가 90%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추론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물어볼게. 윤지야, 자동사는 절대로 목적어 가지면 안 되는 건가?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눈을 떠서 보이면 그게 룩이라고 했지. 근데 내가 눈을 떴는데 고개를 돌려서 예원이한테 찍어가지고 방향을 고정해서 보이는 것이 있잖아. 그러면 타동사처럼 해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 쓰면 되죠. 왜냐면 너네 잘 봐. 자동사를 쓰고 전치사를 쓴대요. 그럼 윤자 전치사가 뭔데? 자, 영어가 왜 안 되는지 어디서 원인이 된지 알겠죠? 전치사를 배워놓고 뭔지를 모르는 거니까 너네는. 전치사 이름 자체가 뭐냐면요. 앞에 쓰는 말이에요. 명사 앞에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조금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근데 잘 봐. 무제한 give it to me라 그래. give it to I라 그래. 미라고 하죠. 전치사는 목적격을 써야 돼요. 그럼 목적어 와야 되네. 그럼 이게 타동사잖아. 됐죠? 이렇게 원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사가 만약에 타동사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타동사입니다. 알겠죠? 자, 기본적으로 S랑 O는 제가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S랑 O가 같으면 그때 쓰는 게 바로 제비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문장에 1형식부터 3형식 싹 다 맞춘 겁니다. 끝입니다. 자, 페이지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 부득이 진도 좀 빨리 빼야 되니까 쉬는 시간 없이 스테이터 바로 줄게요. 자, 한 시간밖에 없어요 이제. 그럼 밑에 이제 전략가 써있지. 그러니까 너네가 문장 독해할 때 뻑하면 맨날 판단할 때 떠올려야 되는 거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라? 동사만 잘 찾으면 돼. 핵심이 되는 동사만 찾으면 전 그걸로 구문 분석은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상 그 이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 니네가 문장 독해 가보면 알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너네 지금 필기하고 열심히 배운 거 뭐야? 그놈의 그 문장의 모형식이라는 거 이제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자동사랑 타동사만 구분할 줄 알면 끝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시제. 시제는 여러분들 시제랑 태는요 내가 과감하게 얘기할게요. 니네 여태까지 배운 거 다 갖다 버리세요. 알겠죠? 영어 공부하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일단은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어에선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표현하는 문법적 장치가 영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어학자들 중에서도 영어 언어학자들 중에서도 영어는 시제가 없는 언어다라고 주장하는 언어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일부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이해를 시켜줄게. 왜냐면 영어에서 tense라고 하는 걸 시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tense가 여러분들 단어 뜻 외우셨으면 알겠지만 팽팽, 긴장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남한이랑 북한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거 있지? 이런 느낌이 tense야. 시간성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사실 그래서 텐스는요 시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누가 오역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동아시아에 있는 내가 아까도 막 일본 사람이라 했잖아. 니네 기본적으로 서양에서 건너온 그 학문들은 싹 다 일본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철학 있죠. 철학들 원래 없던 단어야. 일본 학자가 그냥 지어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영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기본적으로 텐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니까 우리 걸로 그냥 어거지로 끼워 맞춘 거야. 근데 이런 모형이 사실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일례로 너네 특히 영화 제목 있지? 좀 고전 영화가 됐지만 이제 고전 영화가 됐죠. 한 30년 됐으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 들어본 사람? 죽은 시인의 사회 들어본 사람이 한 명이네? 자, 그거 꽤 재밌는 영화니까 내년 고3 되기 전에 보는 건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가 대표적인 오역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Dead Poem Societ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 이렇게 번역한 거야. 한국의 번역가가. 근데 소사이티가 사회라는 뜻으로 핵심으로 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다 소사이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네 학교에서 목적성을 갖고 모이는 모임이 뭐야? 동아리죠. 그래서 이거 선대 앞에 죽었던 위대한 시인들의 시를 연구하는 동아리라는 뜻인데 저거를 되게 거창하고 무서운 말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한 겁니다. 알겠죠? 허무하죠? 그러니까 오역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 근데 난 그 중에 하나가 텐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래서 시제라고 잘 안 하고 그냥 텐스라고 해요. 받쳐주는 언어가 없어 한국어에. 결론 이런 거야. 프레젠트가 너네 출석하다,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프레젠트야. 그러면은 긴장감이 내 눈앞에 당장 존재한다는 뜻인 거고요. 패스트는요 왜 과거냐면 지나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쌩하고 지나쳤다는 뜻이야. 그래서 긴장감이 나한테 지나친 상태라는 뜻이야. 자, 되게 어렵고 좀 추상적이죠. 긴장감이라는 게 그럼 과연 뭐라는 걸까? 그래서 긴장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간상의 거리감도 있지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인식상의 거리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긴장감을 주냐 안 주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향력을 잠깐만. 일단 여기서 이거 내려올게. 일단 시제랑 무관하게 쓰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이 영향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긴장감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력 그리고 영향력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냐 안 끼치냐로 보면 돼.
내가 지금 수업을 하는 건 여러분들 11명한테 다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요건 현재로 표현, 프레젠트로 표현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난주에 너네 인트로 수업했던 건 이미 지나쳤죠. 그래서 너네한테 더 이상 긴장감을 딱히 부여하진 않는다. 즉 영향력을 지금 당장 행사하진 않죠. 그래서 그건 과거 시제 쓰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니네가 영어에서 배우는 그 시제라는 개념이지 현재랑 과거 이거 싹 다 시간이랑 전혀 상관없어. 니네가 맨날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재형 배우고 그 동사 불규칙 동사 배울 때 현재형 배우고 과거형 배우고 과거 분사 배울 때 좀 많이 이상하잖아. 그지? 과거 분사의 그 과거가 그 어제 옛날 이런 뜻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패스트가 그러니까 지나쳤다는 뜻이야. 긴장감이 지나쳐진 분사라는 뜻이야. 그래서 현재 시제는요 지금 쓰셔도 되고요 어제 거 얘기할 때 쓰셔도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거라는 즉 과거 시제 패스트 텐스는요 지금 써도 된다고요. 미래에다 써도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제는 3시제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좀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이야. 현재, 과거, 미래. 근데 영어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과거형. 왜냐면 니네 생각해봐. 조동사 미래형 있어요? 없죠? 왜 그러면 기본적으로 패스트랑 프레젠트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어렵죠? 긴장감이란 말. 그래서 제가 딱 정리해서 표현을 드리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현재는 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을 표현한 거예요. 알겠지? 동영이가 저기 앉아있어요. 그럼 저기 앉아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죠? 이거 현재 쓰면 돼. 근데 동엽이가 저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으면 어떨까라고 상상하는 건 내 머릿속에만 일어나는 거죠. 이거 과거 써야 돼요. 이해됐나요? 근데 현재인데 어떻게 과거를 써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시간이랑 전혀 무관하다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표현하는 건 과거입니다. 그래서 니네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는 과거시를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니네 머릿속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거 시제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제 끝났고 이제 태 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사가 갖출 수 있는 형태가 시제랑 태라고 배우거든요. 태는 또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voice라고 해요. 목소리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태는 뭐냐면 누구의 목소리로 동사를 표현할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주어에다가 누구 놓고 표현하지? 이게 voice예요. 그래서 voice는 두 개가 있어요. active voice, 능동태. 그 다음에 passive voice, 수동태요. 알겠죠? 자, 능동태는 너네가 보듯이 저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본 문장의 형식이죠. 그래서 능동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동사의 에너지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목적어가 동사의 기준에서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동사의 에너지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흘러야 돼요. 알겠죠? 근데 수동태는 어때요? 목적어가 앞으로 갔죠. 그래서 에너지가 주어에서 목적어가 이렇게 갔던 게 이렇게 바뀌었네. 결론적으로 능동은 오른쪽, 수동은 왼쪽이라고 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능동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능동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피해자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승정아, 피해자만 존재하는 게 말이 돼? 가해자 없이? 말이 안 되죠. 맞았으면 때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럼 반대로 가르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동태를 쓰려면 필연적으로 그럼 승정아 동사 뭐여야 돼? 자, 동사 뭐라고 했어 아까? 이제 동사 뭐만 있다고 했어? 자동사 타동사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해자가 있다는 거는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수동태를 쓰려면 동사가 무조건 타동사여야 돼. 알겠죠? 그러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잖아. 목적어가 없는데. 목적어가 요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가 열로 온다는 건데 목적어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럼 너네가 B 플러스 PP라고 배웠을 거야. 그죠? 자, 그럼 B 플러스 PP가 수동이냐? 기본적으로 저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PP 자체가 그냥 수동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기본적인 타동사 에너지를 왼쪽으로 바꾸는 애가 누구냐면 PP야. 알겠죠? 그래서 수동을 쓰려면 PP만 쓰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가 해석을 하려면 PP를 만나면 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다 수동을 해석하시면 돼요. 사실 이거 틀린 설명인데 그냥 고등학교 영문법에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편할 거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냥 과거 분사 자체가 수동의 뜻이야. 그리고 수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좀 완료의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승정이가 예를 들어 윤재한테 맞았다 치자. 그래서 나한테 와서 일렀어. 그럼 기본적으로 승정이가 저 윤재한테 쌤 저 윤재한테 맞았어요라고 하면 이미 맞은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은 기본적으로 끝났다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끝났다는 뜻이 그래서 수동을 쓸 때는 그런 느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완료 배우실 때 좀 편하실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제 형태 정리해 줄게. 자, 현재 시제는요 사실을 표현해요. 사실을 표현하는데 근데 뭐를 표현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묘사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과거 시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표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표현해요.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시제를 볼 때 얘가 애초에 사실이라는 걸 담보하고 얘기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어제 밥 뭐 먹었는지 얘기할 때 과거 시제 쓴다고.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능동이랑 수동은 가해자 입장, 즉 여기에 주어져 에서 서술하는 거고, 서술. 그다음에 수동태는요 피해자 입장에서 즉 목적어 서술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럼 잘 봐. 채원아, 수동태 쓸 때 자동사 쓰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타동사여야 돼요. 예원아, 그러면 자동사는 영영 수동태로 쓰면 안 되는 것일까? 내라고? 어때? 오늘 왜 어떻게 하면 돼? 자동사 안 된다 했잖아. 그렇지, 잠시 더 넣으면 되죠. 자 이제 동사 다 배웠어요. 동사 이게 다예요. 동사는 뭐랑 뭘로 만든다? 첫째. 이제 다시. 동사는 뭐를 갖는다? 무조건. 꼬봉을 갖는다. 꼬봉을 갖죠. 자, 그래서 동사 첫째 주어를 갖습니다. 둘째, 동사는 자타로 나뉘고요. 셋째, 동사는 시제와 태를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시제는 시간이랑 전혀 무관하고 태는 누구 입장에서 표현할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사 끝이야. 이게 다야. 그렇죠. 자동차 플러스에서 보니까 실제로 사관학교 갈 사람 혹시 없어요? 2년 전 문법 문제거든요. 이거 아니다. 경찰대 아닌 사관학교야. 둘 중에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얘네 문법 문제 뭐냐면 일단은 답의 근거가 주어가 여기 있고 답이 여긴가에 있어. 이거 싹 다 꾸며주는 말이야. 그래놓고 이렇게 써놨어. 여기는 I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엄마랑 애랑 상호작용하는 것과 관련된 소재였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답의 그 밑줄 친 부분이 여기였거든. 근데 여기에 답이었어. 이거 맞춘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 이때 당시 내가 가르칠 때. 왜 그러냐면 이 리스펀드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펀드가 쏘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어떤 나한테 신호가 오면 그걸 되받아서 다시 쏘는 걸 리스펀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펀드 기본 자동사 반응하다. 그래서 뭐뭐에 반응하다라고 하려고 하면 respond to라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애들이 뭐뭐에 의해 반응되었다라고 하려면 be was responded to라고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자동사인지 모르는 애는 털어버렸던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탭스나 토플에서 가끔 나와요. 아주 가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능해야 된다 했잖아. 자, 얘는 자동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이려면 반드시 이걸 붙여줬어야 된다. 이게 예시야. 이해돼 혹시? 나중에 예문 다시 갖고 와줄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동사는 안 되는데 자동사에다 전치사 넣으면 뭐랑 같다고? 타동사랑 같으니까 가능한 거잖아. 왜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 이렇게 주어로 빼면 되죠. 그래서 전치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 없는 이유가 뭐야?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기 때문인 거야.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준동사예요. 자, 동사 다 배웠죠? 이제 그 다음이 준동사입니다. 준동사 미친 듯이 중요해요. 자, 우리나라도 봐봐. 이거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용언의 활용이라고 배운다. 그래서 용언의 활용이랑 똑같듯이 얘네도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수영하다는 기본적으로 액션이죠. 동작입니다. 그죠? 동사예요. 그러면 수영하는 것은 몸에 좋다. 건강에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수영하다라는 걸 우리는 뭐로 바꿨죠? 명사로 바꾼 거죠. 그리고 수영하는 선수를, 그러니까 수영하다를 기본적으로 뒤에 있는 체어를 꾸며준 관용어로 쓴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치면 형용사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다 영어에도 있는 거죠. 동명사, 분사, 부정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얘가 동사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고? 주어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럼 잘 봐. 동사에서 확장된 거잖아. 준동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동사에서 확장된 거야. 더 다양한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확장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동사도 그 준동사도 표현 앞에 뜻이 뭐를 가져야 돼? 주어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의미상의 주어가 표현한다.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돼요. 자, 아까 사역 배웠으니까 이건 뭐야? 내가 걔를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것도 봐봐. 저는 그래서 그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걸 제가 왜 안 하냐면요. 이거 주어가 두 개거든. 잘 봐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한 거지. 그럼 두 번째 여기 영향력을 행사를 당한 애가 목적어죠. 얘가 뭐야? 두 번째 주어야. 왜? 이거의 의미상의 주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요 구문분석을 왜 안 시키냐면요. 준동사도요 동사처럼 가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다만 기본적인 동사는 뜻이 좀 다를 뿐이야. 자, 이제 그걸 좀 정리할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사를 찾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동사랑 준동사 구분시키려고 한 거야. 그럼 동사를 찾았으면 그럼 동사가 더 나오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동사가 또 나올 건덕지가 없다면 동사는 서양 무조건 문장에서 몇 개니까? 한 개잖아. 그럼 동사만 찾으면 나머지 싹 다 뭐라는 거야? 준동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동사도 뭐 찾으면 된다 먼저? 의미상의 주어 찾으면 돼요. 니네가 동사 찾았을 때 주어 찾듯이 준동사도 그냥 뭐 찾으면 돼? 의미상의 주어 찾고 그냥 주어 동사처럼 가시면 된다고요.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순대로 쭉 해석할 수가 있어. 이걸 이제 그래서 문장에서 해볼 건데,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 앞으로 저는 그래서 줄여서 항상 이렇게 표현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제가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라고 했을 때 투부정사 여기 있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잡으려 했는데 없네. 왜 없는 거야? 생략하는 경우야.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건 중요해라는 거. 거기에 있어 영어 공부를 하는 거에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야? 이 얘기를 듣는 니네잖아. 그러니까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죠. 왜? 듣는 사람한테 대놓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생략된 경우에는 안 찾으셔도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하냐면 니네 기본적으로 전통 영문법에서 이렇게 가질 거야. 진주어, 가주어 이렇게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니네 가주어, 진주어인 거 일단 식별한 다음에 진주어 가서 주어 해석하고 동사 보 이렇게 할 거야. 걔 미친 듯이죠. 70분 안에 풀어야 된다며. 근데 이걸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 It is important. 이거 중요해라고 하면 돼요. 잘 봐.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라고 하면 호기심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가주어, 진주어가 그래서 생긴 거야. 얘네 장사꾼들이잖아. 일단 지나가는 사람 호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게 중요해. 일단 들어볼래? 라고 먼저 이목을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고 쟤네는 있는 이유가, 그래서 니네가 국문으로 배운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쓰지 않는 문장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네 어순대로 가시면 돼요. 중요해 라고 하면 당연히 뭐가 중요한지 알고 싶을 거 아니야. 여기서 끊고 그게 뭐냐면 이런 문 떼시면 돼요.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는 게, 이렇게 하면 어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너네가 이 문제 읽자마자 어떻게 하면 돼? 영어 공부하는 게 애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표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표기한다. 알겠죠? 그래서 너네 지금 고도화랑 전략화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어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이해하고 영어의 어순대로 읽어야 그래야 빨리 푸니까. 이해됐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자, 요건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동명사는 이름에서도 보이죠?
동사가 명사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간략하게 표기할게요. 동사가 명사된다. 그리고 준동사, 비정형 동사는 반드시 뭐를 갖는다? 의미상의 조화를 갖는다. 이거 꼭 쓰시고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얘네가 뭘로 바뀌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뭐가 제일 중요해? 의미상의 주어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동사가 명사 되는 게 동명사고요. 자,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가 된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죠. 우선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그냥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부정사는요. 너네가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을 쓴다고 배웠어요? 세 개로 배웠죠. 그래서 너네가 부정사가 기본적으로 동사가 명사, 그다음에 형용사, 그다음에 부사 이렇게 바뀐다라고 배웠을 건데요. 그래서 너네가 배운 게 두 가지예요. 투부정사, 그다음에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는요. 동사 원형이에요, 그냥. 그리고 너네가 영어 공부할 때 비극이 또 시작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부정사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투부정사는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으로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사다라고 배우신 분이 있을 텐데 그거 싹 다 완전 잘못 배운 거야. 그래서 부정사인 게 아니야, 사실은.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동사 쓰고 주어를 쓰려면요 영어를 포함한 모든 유럽어가 짜증나고 귀찮은 게 있어. 그게 뭘까? 얘를 이직거리를 해야 돼.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시제랑 수를 일치시켜야 돼요. 그죠? 이게 영어의 단점이야. 귀찮아. 그럼 원어민 입장을 생각해보자. 이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언어학적으로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아까 예문 다시 갖고 오면 이거 왜 그래? 이거 동사 원형이죠. 원형 부정사는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영어가 그래서 내가 일단 비정형 동사로 해놨지 반대로 정형 동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라틴어 계열의 언어들이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사를 쓸 때 너네 영어가 차라리 세계 패권 중에 다행인 게 프랑스어랑 스페인어는 지랄 받거든. 그러니까 얘네 뭐냐면 시제랑 수만 일치시키면 되잖아 영어는. 근데 얘는 또 성도 일치시켜야 돼. 그래서 그걸 성격수라고 해서 격도 또 8개 없거든요. 이거 그래서 너네 조합 다 해보면 24가지 나와. 라틴어가 왜 사멸됐냐면 앞에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동사가 24개로 변하는 거예요.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행이죠. 그러니까 라틴어는 사라졌고 다행히 영어는 기본 베이스가 라틴어가 아니거든요. 물론 기본 베이스는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는 무조건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뭐든 간에 고정시켜야 돼. 그래서 이름이 부정사야. 형태가 맞춰서 변화해야 되는데 안 변한 채로 그냥 정하지 않고 쓴다라고 해서 이름이 부정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딱 봐도 어때? 문장을 엄청 대폭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준동사는 기본적으로 영어에다 혁신을 가져다 준 거야. 그래서 줄여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이 있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네가 축약에서 배우는 게 준동사 구문, 그게 바로 분사 구문. 아까 배웠던 가주어 진주어 이런 것들 배울 거예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문장의 길이를 준동사를 통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너네가 아마 중고등 때 이렇게 배운 적 있을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적용법으로 쓰인대요, 그죠? 그래서 동명사랑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혹시 배웠으면 그거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 it is difficult to catch the study랑 studying is difficult랑 달라. 투부정사, 명사, 투부정사는 그게 기본적으로 명사, 형사, 부사가 아니라 그냥 동사야. 동사인데 확장된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뭐야? 아, 준동사 5명은 다 각각 의미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준동사는요 뭐냐면 시간 정보를 가져. 알겠지? 그래서 그 펠 쪽에 오른쪽에 잠깐만 쓰면요 준동사는 채원아 반드시 뭐를 가져야 된다고? 의미상의 주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눈에 보이죠? 그래서 형태 측면에서는
의미상의 조화를 갖는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준동사는 지금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뜻이 다 달라. 그래서 얘네는 의미상으로는 서로 시간 정보가 다 상이합니다. 시간 정보를 갖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지 쓸 때 맨 앞에 뭐라 써요? to 채원 이렇게 쓰죠. 그러면 편지를 쓰는 지금 입장에서는 편지가 처음에 간거 안 간거? 아직 안 갔는데 갈 예정이라는 뜻이죠. to가 기본적으로 미래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너네가 딱 봐도 기본적으로 어떤 동작이 시작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끝이 나야죠. 지금 내 강의가 그렇죠. 12시에 시작했으니까 30분 후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그죠?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대학 내년에 진학할 거죠. 엄밀하면 내후년이죠. 내후년에 진학하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때? 내후년의 일을 지금 상상해 볼 수 있지. 지금 입장에서 시작 아직 안 한 거죠. 그럼 여기에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그래서 그건 누가 표현해? 소부정사가 표현해요. 알겠죠? 그리고 니네 현재 진행 배웠잖아. 뭐 B 플러스 ING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B 플러스 ING가 현재 진행인 게 아니라 그냥 ING 자체가 진행이라는 뜻이에요. 자, 시작은 했어. 근데 우리 강의 아직 안 끝났지. 하고 있지. 지금 1시 26분이니까. 그러면은 이걸 나타내는 게 현재 분사입니다. 너네가 딱 봐도 어때요? 미완료, 완료. 실제로 중국어에서는 실제로 완료와 미완료라고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끝났냐, 안 끝났냐. 그러니까 안 끝났죠? 이건 끝났고요. 그죠? 그래서 서로 대립이죠. 그러니까 딱 봐도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기억나? 기본적으로 수동인데 어때? 수동은 이미 끝난 상태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조망. 이게 뭐냐면 4번은 뭐냐면요. 그냥 시작부터 끝 싹 다 시작부터 끝을 다 얘기하는 게 원형 부정사예요. 자, 시간성이 없는 거 마지막. 그래서 시간성이 없는 건 누구야? 당연히 동명사. 아까도 봐봐.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뜻이 왜 다르냐면 투부정사는 앞으로 내가 할 생각이 있을 때 쓰는 거고 동명사는 시간성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 행동 자체만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영어 공부 개짜증나라고 할 때는 스터딩 쓰시면 되는 거고 나 내년부터 영어 공부할 거 진짜 막막하다 할 때는 투 스터디 하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시간성이 없는 건 동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 시간 정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가 풀려요. 너네 내신할 때 외웠던 거야. 특히 중2 때 외우셨을 텐데 5형식 동사라는 거 외웠었죠? 그래서 우리 엄마는 허락했어. 그리고 여기다 go 집에 가도 된다고. 일단 진짜 그럼 이거 틀렸다고 너네 맨날 들었잖아. 그지? 왜 틀렸을까? 이거는 이해하면 돼. 허락이죠. 그런 거죠. 서정이가 시험 끝나서 에버랜드 가려고 했는데 엄마 에버랜드 갔다 와도 돼? 라고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에버랜드 가기 전에 허락만 타이죠. 이미 T익스프레스 타고 있으면서 엄마 나 에버랜드 갔다 와도 돼? 라고 하는 건 미친 짓이잖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허락이라는 걸 해야 갈 거 아니야. 선후 관계가 명확하지. 허락을 하고 그 뒤에 집에 가는 게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이죠. 얼라고 입장에서. 그러니까 동사 찾는 게 중요하다고. 동사의 시간성을 봤을 때 allow가 하고 그 다음에 고가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원래 영어는 옛날에는 어떻게 썼겠어? My mom allowed that I can go home 이렇게 썼겠죠. 동사 2개 써야 되잖아. 근데 준동사 하나 씀으로써 동사 하나 쓰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고요. 이해됐죠? 이게 준동사의 원리야. 이해돼 이거? 이해만 되면 돼. 나중에 연습하면 되니까. 그래서 너네가 여기에 투부정사 나오고 오형식 동사 나오고 어떤 게 다 뭐야? 선후 관계가 명확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 현재 시제 시간이 전혀 무관하다고. 그럼 이제 너네한테 한번 힌트를 줄게요. 이건 예원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나머지 친구는 처음 들을 겁니다. 렉스칸 오고 나서부터는 요즘 내가 세진 않았는데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5명 이하야. 어쨌든 이거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는 사람. What do you do예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조동사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동사 원형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are you doing 했을 때 여기는 현재 분사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둘 다 기본적인 시제는 어떻습니까?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로 쓰였고요. 이거 야나 시원스쿨 1강에 나오는 표현이야. 너네 다 중1 때 배웠던 거야. what are you do 무슨 뜻? 뭐하니? 자 그럼 what are you doing은요? 야 똑같잖아. 그치? what are you do 무슨 뜻? 아 what do you do? 너 지금 어때? how are you 아니야? 자 유민이 what do you do 무슨 뜻? 그 직원은 뭐라? 아 잠깐만 일단 물어볼게. 유나 what do you do 뭐야? 넌 뭐해? 똑같죠? 그럼 말할 중이랑 나 다르게 알고 있다 손. 직업을 묻는 아 직업이 뭐니에요? what do you do 직업이 뭐니라고요? 야 했던 거 기억나? 안 했을 수도 있어. 자, 너네가 시제라는 걸 배우고 현재 진행인 걸 뻑하고 미친 듯이 배우면 뭐해? what do you do에서 털리는데 이거 실제로 구글이었나 어디 그 미국 회사야. 미국 회사 그 한국 지사 있죠. 거기서 면접을 보는데 당연히 미국 회사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경력직 뽑는 자리였어. 그래서 what do you do라고 했는데 걔가 뭐라 했냐면 I'm interviewing with you. 저 당신이랑 지금 인터뷰하잖아요. 면접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털렸습니다. 탈락. what do you do는 그래서 지금 요즘 뭐 하세요?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무슨 일 하세요라는 걸 물어봤는데 얘는 안 되면서 갑자기 저 당신은 면접 중입니다. 그죠? 얼마나 잘못 배웠는지 알겠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동사 원형 썼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뭐야? 항상 시작부터 끝 다라 그랬죠. 어제도 뭐 했고 어제 뭐 했고 오늘 뭐 하고 내일 뭐 했냐는 뜻이야. 너 맨날 뭐 하냐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어제도 강의했고요. 오늘도 강의할 거고 다음 주 월요일도 강의할 거거든요. 그럼 what do you do 하면 I'm a teacher라고 하면 되죠. 그치?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했잖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흘러가는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현재 진행이죠. 이것도 너 지금 뭐 해? 내지는 너 요즘 뭐 해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자, 시간은 그래서 결론 말씀드린 뭐다? 시제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내는 거야? 시간은 준동사가 나타내는 거야. 다시 시제는요 사실이냐 아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냐 눈에 보이지 않냐라는 사실을 구분할 때 쓰는 거고 시간에 누가 나타낸다고 영원아? 어디가 떴어? 준동사가 나타낸다고. 알겠죠? 지금 배웠잖아 그지? 이렇게 기억 수학이 알겠어? 이해돼요? 이해만 되면 돼요. 이제 연습해서 채우면 되니까. 이해 안 된다 손. 오케이 그럼 나 갈게요. 자 그럼 그 다음 또 중고딩 때 많이 배운 거 시제 일치의 규칙. 그래서 시제를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 예외가 존재한다. 너네 이렇게 하면 돼. 문법책에 예외라고 써있다 그러면 그냥 다 냄비 받침 쓰세요. 아시겠죠? 예외가 어딨어. 당연한 건데. 그래서 니네 원래 저거 어떻게 배웠을 거냐면 시제가 주절에 있는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에 나오는 시제도 과거를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시제 일치라고 배웠을 거야. 근데 예외는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가 나올 때는 예외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쓴다. 개소리라고요. 니네가 저기다가 went라고 했다 치자 그러면 learned니까 그럼 뭐야? went는 끝났다는 거잖아. 완료잖아. 그럼 더 이상 지구가 안 돈다는 거야. 태양 주변에. 그죠? 지구 망한 거지 그럼. 그쵸? 계절이 안 변한다는 건데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지구는 어때? 계속 돌았잖아. 계속 도는 걸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 원형 쓰는 거라고. 저게 현재 시제여서가 아니라. 이제 이해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준동사의 시간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동영아 준동사는 형태적으로 뭘 갖는다 무조건? 의미상의 조화를. 그 의미상으로 뭘 갖는다? 시간 정보요. 됐죠? 그래서 시간 정보가 5개가 다 다르다는 걸 명심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조동사야. 드디어. 이거 하면 집에 가자. 자, 조동사가 이제 끝이야. 필기 다 했지? 필기 아까 했을 때 다 따라서 했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조동사입니다. 준사 조동사 뭐예요? 도울 조자예요. 영어에서도요. auxiliary verb. 그래서 공문과 하시는 분들 보조 용언이라고 배운 적 있을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말이다라는 뜻인데 그럼 뭘 도와주냐고. 맨날 도와준다고요. 의미를 부과해준대. 무슨 의미를 부과해줘? 저 답 다 줬어요. 다 가르쳐줬어요.
네. 시도는 좋았어. 알겠는 사람. 맞추면 그 사람이 집에 보내줄게. 다 외운 거야 그 사람. 가. 정답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지. 동상 기본적으로 뭐라고? 사실을 표현한다고.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죠. 사실이 아닌 게 뭐냐면 내가 지금 30살이죠. 근데 내가 18살이라면 내가 아직도 대진고 다니고 있다면 내가 그때 대진고를 일지망에도 안 썼더라면 이런 게 싹 다 뭐야? 사실이 아니죠. 그냥 내가 항상 내 피셜 그려보는 거잖아. 그치? 이거 다 뭐야? 아닌데 그렇다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네. 가정법이 일단 연결되겠네. 그죠? 조동사는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추측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돼요? 조동사는요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동사 없어요. 그냥 동사 쓰면 뭐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시제다 써놨잖아. 니네 왼쪽에 시제 봐봐. 내가 다 뭐라고 써놨어?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앞에다가 사실을 표현한다 써놨잖아. 조동사 없으면 사실이야. 근데 조동사가 있으면 뭐야?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추측한다는 거야. 그럼 잘 봐. 동사 아까 두 개였죠. 시제, 현재, 과거. 그럼 조동사도 현재, 과거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can을 할 수 있다, could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니까 너네가 영어 실력이 곧다이였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조동사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얘네는 사실이랑 사실이 아닌 걸 구분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could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너네 그러면 could you lend me some money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채원이한테 현재인데 could you lend me some money? 돈 좀 빌려줄래? 나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실제 전혀 시간을 못 가나다고. 봐봐. 현재는 눈에 보이는 거고 과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네. 정리해볼까요? 조동사는 추측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내가 지금 답 다 주고 시작한 게임이야. 그래서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너네 그 국어의 문학 있죠? 문학이 이래. 메커니즘이. 답을 다 주고 시작하는 게임이야. 알겠죠? 그럼 너네는 정답의 힌트만 잘 발라낼 줄 아는 역량만 갖추면 돼요. 너네 세대부터 비문학이 줄고 문학이 늘었어. 그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커야 돼요. 문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잘 봐. 조동사 아까 내가 현재랑 과거는 아니다 했지. 그럼 조동사 현재 뭐야 우리가? 이게 공부의 센스예요. 알겠죠? 자, 조동사 현재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얘랑 얘 섞으면 되잖아. 과거는 뭐야? 얘랑 얘 섞으면 되죠? 뭐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조동사 현재형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측하는 거고요. 과거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추측한다. 그래서 조동사 현재형, 과거형 거의 다 이거 쓰세요. 그리고 네모 6에 그 네모 6에 조동사 그렇게 써 있잖아. 조동사 model verb라고 했죠. 여기에다 오른쪽 이렇게 쓰세요. 조동사는 반드시 뒤에 유민아 어떻게 써야 될까? 조동사 뒤에 동사 어떻게 쓴다고 했어? 원형으로 쓴다 했죠? 이거 왜 원형이 나오는지 설명해주고 싶은데요. 그럼 이거 지금 대학 교양 수업 때 버려서 그거 건너뛸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얘기하고요. 일단 이렇게 하면 돼.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즉 원형 부정사를 쓴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거까지 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조동사에 대해서 종류를 좀 배워봅시다. 다 썼나요? 자, 그러면 아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쓴 거야. 그러면 반대로 과거형은 뭐예요?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쓰는 겁니다. 이해됐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뭐야? 오늘 영어 이만큼 배우면 나 수능 1등급 맞겠지? 실현 가능성 굉장히 낮겠죠? 이런 거 쓸 때 쓰면 되는 거고요. 나 이따가 뭐 먹지? 이건 실현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거는 현재형 쓰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 봐봐. 실현 가능성이 희망이 희박하니까 여기에 가정과에 연결되겠네 라는 센스가 이제 공부 센스인 거죠. 알겠죠? 자, 한번 봐봐. 사실과 비사실 있잖아.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돼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굳이 쓰지 마세요. 자, 잘 봐. 사실과 비사실이 있을 거냐? 정도가 있겠죠. 내가 추측하는 정도와 강도가 다르겠지. 그지? 그냥 동혁이 그냥 얼굴 보고 동혁이 고등학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동혁이가 들고 다니는 책을 보고 내가 강하게 확신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에 가깝냐? 비사실에 가깝냐? 그러니까 사실과 비사실은 물론 이분법적으로 끊어져 있지만 추측의 강도는 어때요? 상대적이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야. 이해됐죠? 자, 이거 다 알지?
그래서 사실은 의미 정리 이거 다 쓰면 되는데 자신이 쓰다가 나 저거 몰랐는데 라고 하는 것만 쓰세요. 알겠죠? 천천히 진도 나갈게요. 굳이 다 안 써도 돼요. 사실 알고 있으면. 걔는 할 수 있다. 그럼 코드는 뭐야? 가능성을 내렸지. 그럼 뭐야?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너네가 조동사 배우면 문법집에 뭐라 돼 있냐면 공손하고 정중한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라고 코드 모드에서 배웠을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can은 할 수 있다. 가능성을 강하게 얘기하는 건데 코드는 가능성을 희박하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승정이가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예원이한테 돈 1,000원만 꿔줄래? 그렇게 할 땐 can you lend me some money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반대로 승정이가 나한테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격식 있을까? Could you lend me some money라고 하는 게 좀 더 정중하겠죠. 왜? 쌤, 저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도 있으실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니네가 미국이나 영국으로 나중에 해외여행 가시면 웨이터가 무조건 뭐라고 해? could나 can이 could나 woul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거 회화 표현 되게 더럽게 많잖아. 왜 그래? would가 손님이 왕이니까 정중하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자, 내가 지난번에 고도화 오리엔테이션 할 때 얘기했지. would 니네 맨날 할 것이었다라고 하니까 맨날 망한 거라고. would가 지금 쓰면 뭐야? 할 텐데 점점점이야. 그러면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이거 잘 보시면 너네 이거 같다고 배웠지? 당연히 다르겠지. 왜? 같았으면 그냥 합쳐서 쓰지 뭐하러. 영어 원어민들은요 비경제적인 것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구분됐으면 구분의 이유가 있을 거거든. 같은 건 거의 없어요 세상에. 잘 봐. will은 조동사고 이거는 뭐야? 동사네? 그치? 그래서 이건 뭐냐면 확실한 미래야. 이거 확실한 미래. 승정이가 내일 어떤 학원을 가기로 되어 있으면 이거 쓰면 되고요. 내일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 할 거 없으면 독서실이나 갈까? 그럼 이거 쓰는 거야. 내 주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를 예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동사. 그래서 조동사를 썼냐 그냥 동사를 표현해서 시간을 표현했냐 이 차이는 뭐냐면 객관성이야. 그러니까 조동사는 주관적인 거고요. 동사를 쓰면 객관적인 거야. 그래서 너네 그 have to랑 must 갖다 배웠죠. 달라요. must는 내가 생각했을 때 꼭 그래야 된다는 거고 have to는 그냥 세상에 그렇게 정해놓은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알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같다고 봐세요. 사실 뭐 해석하는 게 크게 차이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쉘은요 잘 안 써요. 사어고요. 되게 특정 상황에만 써. Shall we dance? 저랑 춤추실래요? 그래서 쉘 같은 경우는 뭐뭐 할래요? 청유형으로 쓸 때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추자고 하면 추고 말자고 하면 안 출게.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결정을 타인에게 떠넘길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중하게. 그래서 모르는 여성에게 저랑 같이 한번 춤추실래요? 라고 할 때 그래서 쉘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쉘의 과거형인 should는요 너네 해야 한다라고 하면 설려. should는 해야 한다 아니야. 왜냐면 너네 should가 제일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네가 조동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얘야 얘. 왜냐면 얘 언제 또 쓰이는 줄 알아?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내가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잠깐만 부딪히겠지. 왜? 당연하잖아. 내가 여기를 안 본 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부딪힐 거라는 게 자명하잖아요. 그죠? 그때 쓴 게 should예요. 당연하다 should는. 그래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게 should야. 그래서 쌤이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가네? 그럼 쌤 좀 있으면 충돌하겠다.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should야. will이 아니다. will은요 그냥 의지 표현이야. 그러니까 너네 조동사가 원래 조동사인 게 아니라 원래 다른 의미로 쓰이던 명사를 빌려와서 쓰는 거야. 그래서 will은 너네 명사 쓰면 의지란 뜻이야. My will is great. 내 의지는 위대하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의지니까 will이 유언장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will은 기본적으로 지금 입장에서 내가 의지를 갖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나 내일 시험 공부할 거야. I will study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should는 뭐냐면 당연하다는 뜻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당연한 미래가 예견되면 그때 will을 쓰는 게 아니라 should를 쓰셔야 돼요. 이해됐죠? should 때 뭐라고?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메이마이트는요 현재형, 과거형 구분이 되는데 현대형어 와서 깨졌어요. 그래서 둘 다 그냥 똑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약한 추측.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끝나. 끝. 하나 더 있고. 자, must는 너네가 뭐뭐 해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에 가까워서 그래. 그러니까 당연하다라는 게 should보다 더 센 거야. 이거는 사실상 거의 사실에 가까운데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must는요 틀림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진이가 아까 예를 들어 단어 시험을 보는데 막 하나도 안 쓰고 있으면 내가 뭐라 해? 너 단어 틀림없이 안 외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머스트인 거죠. 그래서 당위성을 주장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건 should가 아니라 must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should 너네 예를 들면 유민이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거기다 must 써버리면 뭐예요? 유민이 공부 안 하면 죽는다는 뜻이야. 알겠죠? 말이 안 되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때 그냥 하는 게 어때? 그래서 should는 기본적으로 청유할 때 하는 게 어떠니? 너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must는 제일 센 겁니다. 너네 잘 봐. 다 현재형 과거형이지. shall, should, may, might, will, would, can, could. 근데 must는 없죠. 왜 없을까? 사실이라 단정짓고 추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순정 없죠. 그래서 과거가 없어요. 이해됐죠? 당연히 사실일 거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는 건데 must가 과거가 있으면 must의 기본적 원리 깨버리는 거야 지금 혼자. 그래서 없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너네 이거 맨날 외우지 않았니? should have pp하면 툭 치면 바로 나오잖아. should have pp하면 뭐뭐 했었어야 한다. 과거 후회할 때 쓴다. 이렇게 외웠죠? 그죠? 이제 외울 필요 없겠죠? 동사 원형이 나왔고 밑에는 have pp가 나왔다는 건 두 개가 당연히 다르잖아. 왜? 동사 원형과 pp가 간데 시간 정보가 차이 나잖아. 그죠?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저 밑에 조동사 플러스 have pp 거기 있죠? 요거 두 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쓰시고 이거는 굳이 안 쓰셔도 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시간 정보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PP는 끝났다는 뜻이잖아. 끝. 그죠? 그래서 뭐다? 과거 정보에 대해서 추측할 때 쓰는 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애석하게도 가정법을 화요일날 해야 될 것 같아요. 10분밖에 없어서 다 쓰시면 얘기하세요. 여기 다 썼어? 제 개념서 지금 컨셉 딱 봐도 보이죠? 이제 개념이 되게 다 간결하죠? 이렇게 간결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습하기도 편하고요. 자, 다 못 쓴 사람 없나요? 자, 그러면은 그 예를 다 들어볼게. should 동사원형은 뭐야? 마땅하다라는 뜻이었지. 뭐뭐 하는 게 당연히 마땅해. 근데 should have pp는 뭐야? 과거 정보지. 과거 정보를 하는 게 마땅했다라는 건 그 말은 뭐야? 안 했다는 걸로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했었어야 하는데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might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니까. might have pp는 뭐뭐였었을지도 몰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니까. 얘는 뭐야? 봐, 걔 그랬었을 거라니까. 이렇게 must have pp.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정법인데요. 그 10쪽에 직설법과 가정법만 정리할게요. 나머지는 다음 주 화요일에 하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직설법이랑 가정법은 이런 차이가 있고요. 서로 당연히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네. 그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이건 비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동사만 쓰면 되고, 그리고 비사실이니까 조동사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0쪽에 1번 직설법과 가정법의 저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 고도화는 다음 주에 하고요. 다 쓰신 분은 12쪽 피시면 됩니다. 거기에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캔버스라고 해놨어요. 캔버스. 자,
네, 목사님. 아, 그럼 심카. 저 뒤에 거 내가 강의 물려. 아, 그래. 이거 너 필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필기하다가 모자라면 강의 올라오면 그걸로 들어요. 시간 다 자, 캔버스라는 것만 하고 딱 갈 건데 이건 조금 팔 아파요. 얘기할게요. 자, 자 12쪽 피시면 돼요. 거기 뭐라고 해놨어요? 제가 캔버스 훈련이 아니었죠? 너네 개념 공부할 때 특히 사회탐구, 과학탐구, 특히 한국사 얘네 공부하다 보면 아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너네 나 만나기 전에 오늘 만나기 전에 시제 따로 놀고 있고 태 따로 놀고 있고 준동사 따로 놀고 있고 분사구문 따로 놀고 있고 가정법 따로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네가 영어 공부가 어려웠던 거야. 모든 개념 공부는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로 라인을 쫙 연결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너네 항상 개념 공부 가서 털리는 거야. 그래서 과학탐구 솔직히 내가 과학무시라서 잘 모르겠는데 문과들 특히 사회탐구에서 한국지리, 세계지리, 생윤, 윤사 이런 거 고를 때 아, 쌤 저는 45, 46에서 도저히 안 올라요. 이거 다 뭐냐면 니네 개념 응용력이 박살나서 그런 거야.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이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하냐면 각 개념들의 서랍을 만들어준다. 그냥 이런 거죠. 너네가 공부한 이 유인물이 다 어때? 흩날려져 있으면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시험 공부할 시험 볼 때. 근데 너네가 서랍에다 규칙성을 정해서 딱딱 정리하는 건 어때요? 내가 분사구문이라는 개념을 꺼낼 때 쓱 꺼내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캔버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따라오세요. 자, 상호분명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명사와 동사로 나뉘는데 이 동사는 현상을 표현할 때 쓴다. 명사는 가산과 불가산으로 나뉜다. 아 그리고 참고로 그 가로로 하면 좋은데 가로로 아직 안 쓴 사람 가로로 펴서 하세요. 동사는 사실과 비사실로 나뉜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추측해야 한다. 자, 사실로 표현하기 때문에 얘는 동사로 표현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는 직설법입니다. 동사는요 형태를 두 가지 가져요. 시제와 태요. 시제는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태는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제는 시간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야겠네요. 그게 바로 준동사다. 준동사는 시간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풀로 연결되죠. 자, 준동사는 그래서 크게 세 부류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게 동명사, 분사, 분사는 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나눠서 보고 부정사는 투부정사, 원형부정사로 나뉘고 자 사실 비사실은 조동사로 나타낸다. 근데 조동사를 나타낼 때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때랑 have, pp가 나올 때랑 다르다. 그래서 얘네는 서로 시간 정보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조동사도 마찬가지로 시제를 갖는다. 그래서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죠. 그래서 이 과거형으로 가정법을 나타내고 가정법에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뉜다. 끝. 이게 동사 캔버스예요. 이대 오늘 다 배워봅니다.
분사가 4터로 나뉜다는 걸 제가 빼먹었네요. 자, 저거는 추가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서랍을 잘 꺼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장할 때 예를 들어 현재 분사에다가 네모쳐서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준서요. 그래서 현재 분사, 분사, 준동사네. 준동사 무조건 뭐 받는다? 의미상해죠. 그래서 의미상해 주어 찾으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려면 서랍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걸 빨리빨리 할 거냐? 이 캔버스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 다 쓰시면 숙제 알려드리고 집에 갑시다. 다 했어요? 못 쓴 사람? 없죠? 자, 숙제는요 6부터 10 아까 예습제 나눠줬죠. 발음 하나도 분명히 얘기했어. 아 그리고 참고로 어제 아이폰 듣기 안 되는 접수를 받아서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 중인 게 네이버 카페를 아예 버려버릴까 생각 중에 있고 최대한 빨리 조치할 테니까 아이폰인 사람들은 부득이 듣기 할 때 유튜브에다 검색하면 나오거든 음원이.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거나 대책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PC로 하시던가. 알겠죠? 웬만하면 PC를 권장드릴게요. 특히 아이폰 사용자. 자 그리고 CD 아까 11년 거 인터넷 강의 들으라고 했죠. 그거 듣고 들을 거 필요 없는 사람은 디테이션 복습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아까 필기하신 거 있죠? 복습하시고 그다음에 캔버스 훈련 이거 시켜볼 겁니다. 알겠죠? 이거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있나요 오늘 거? 없나요? 자 그러면은 단어 제시험자 자습실 A로 가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수고하셨습니다.